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친중파로 제일 잘 알려진 이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최근 공개적으로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라며 바꿔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지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어서 중국 정부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의 한 임원이 주 3일 출근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고 애플을 떠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임원은 애플의 경직된 조직 운영에 실망했다면서 회사를 떠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WHO 사무총장이 이 중국의 코로나19 정책을 비판했는데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그렇죠. 그동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 뭐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WHO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사무총장이 너무 좀 친중국적이다.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WHO에 좀 힘이 실리지 않는 느낌이었고요. 이 테오도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출신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 보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을 역임했던 에티오피아의 아주 이 거물급 인물이었고요. 지난 2017년 세계보건총회에서 WHO 수장인 사무총장에 선출됐습니다.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선방 국가들은 영국 후보가 있었어요. 영국 후보를 WHO 사무총장으로 밀었는데, 그렇게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이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국 후보가 떨어지고 이 테오도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이제 새 사무총장에 올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이 게브레예수스 후보를 지원했고요. 그래서 사무총장에 당선되는데 아주 중국의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중파 WHO 사무총장으로 불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중국에 공개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 많은 또 관심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테오도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그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틀 전에 언론 브리핑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 나타냈습니다.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상하이 같은 곳에서, 중국 제1의 그 무역 도시인 상하이 같은 곳에서 수천만이 살고 있는 상하이 같은 곳에서 지금 그 완전한 봉쇄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로 코로나입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가 제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봉쇄해서 다 없어질 때까지 막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도 완전히 망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삶도 처참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낳고 있죠. 근데 그래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이러스의 양상을 고려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바이러스의 양상을 고려한다면 제로 코로나 정책은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비판했습니다. 즉 오미크론 하이 변종과 또 그 하이 변종의 변종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런 특성을 감안한다면 제로 코로나 정책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코로나가 제로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래서 이런 정책은 너무나 무의미한 정책이다. 그래서 중국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적극적으로 중국을 옹호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은 논란도 일으켰고, 그래서 이 WHO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테오도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말씀드린 대로
수장이 되는데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그 중국이 또 아프리카에 굉장히 정성을 많이 기울였어요. 오래전부터 에티오피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극정성을 펼쳤던 게 중국입니다. 많은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 경제 뭐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주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 아프리카의 상당수 국가들이 친중 국가입니다. 친중 국가들이고 거기에는 사실 중국의 노력이 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WHO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노골적으로 이제 친중적인 자세를 보였죠. 그래서 2020년 1월에 중국 후베이성에서 이제 우한이죠. 우한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이제 폭증했을 때 그때 이제 베이징을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WHO 사무총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을 실어준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었고요. 또 그때 2020년 3월 미국에서 이제 팬데믹이 막 시작되는 그때쯤에 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시진핑 주석의 탁월한 지도력 아래 중국이 믿기지 않는 노력을 쏟아부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당시 많은 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중국 정부가 아주 단호하게 대응했고 중국인들이 아주 근면하게 봉사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무슨 용비어 첨가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 굉장히 그 당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불만을 나타냈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미국이 WHO에서 탈퇴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탈퇴 선언을 할 정도로 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의 행태에 좀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이 중국 편에 서면서 미국과 WHO가 서로 좀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런 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의 이런 중국에 대한 비판은 좀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그가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 중국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 이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지난해부터 2021년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코로나가 그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대해서 추가 조사 문제를 놓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중국이 좀 맞섰죠. 그 형식적으로 사실 우한에 서방 국가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WHO 쪽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뭐 별다른 내용도 없었고 그냥 면피를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줄기차게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중국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요. 그런데 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지난해에 이 우한에 대한 추가 조사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중국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부터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중국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코로나 기원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그런 뜻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이었죠. WHO 회원국을 상대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사무총장 본인도 공감한다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코로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한을 찾게 되면 중국의 그 우한 실험실에 대한 감사 어디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까지 언급을 해서 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사실은 지난해부터 스탠스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사실은 친중적이라는 비판을 들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달라졌고요. 그러자 이제 중국이 러시아를 비롯해 47개국과 함께 코로나 문제를 정치화하지 마라 이렇게 WHO에 항의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부터는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중국과는 상당히 지금 비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태도가 달라진 것 그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과학적인 이유가 있고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판단으로도 봐도 중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중국을 단순히 뭐 비난하기 위한 걸 떠나서 사실은 기원을 제대로 차지하지 우리가 대처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과학적인 판단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환경이 변화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에 단일 후보로 차기 WHO 사무총장에 추천됐어요. 단일 후보니까 게브레예수스 현 사무총장 외에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후보로 추천된 순간에 이미 연임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2027년까지 WHO 사무총장을 더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는 중국이 왜냐하면 미국이 이 WHO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보니까 중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WHO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본인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어떤 주장에 동조하고 또 본인의 어떤 임기도 이제 5년이 더 추가되고 이러면서 중국의 영향력 하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느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진 것이 공개 발언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오미크론 하이 변종 또 그 하이 변종의 변종들이 지금 유행하면서 WHO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나타냈어요. 오미크론 하이 변종들이 전파력과 백신 회피력이 뛰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봉쇄를 한다고 해서 봉쇄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봉쇄는 의미가 없다. 락다운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WHO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WHO의 수장으로서 WHO 과학자들이 내놓는 의견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해서 WHO 과학자들의 주장을 받아서 그대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이 더 이상은 중국이 아니라 WHO 과학자들의 조사 결과, 연구 결과에 따른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예전 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렸네요, 그러니까.